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경제 지표 나왔습니다. CPI 발표가 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한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듯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미국 증시 뜨겁죠. 네. 뜨겁고 우리도 어제 엄청난 랠리를 펼쳤고요. 네. 이제 지금쯤 나오면 이제 그런 그 예전에 그 누굽니까? 장폴 로드리기 교수의 그 유명한 이 그래프, 버블 붕괴 과정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프에서 보면 마지막 정점이 뉴 패러다임이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논리 시장. 그래서 고용 지표든 물가 지표든 뭐 기업 실적이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사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 맞춰서 얘기를 끄집어내다 보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 네. 어쨌거나 이 지표를 바라보는 시장보다 지금은 어제 CNBC의 그 기사 제목 가운데 Spirits of Animal, 뭐 야성적 충동,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야말로 시장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 그 케인스가 제일 먼저 쓴 용어인데 합리적, 이성적 그런 어떤 수치에 입각한 그런 것보다는 심리, 네. 아니면 뭐 집단적으로 한번 확 가는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시장이 따끈따끈하게 지금 좀 더 가긴 가겠는데 요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은 40km는 뛴 것 같아요. 30km. 40km는 뛰고 2.195 남아 있고 스튜디오 돌아서 한 바퀴 스튜디오란다 그 스튜디오가 아니고 뭐죠 그거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이렇게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그 돌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42.195 다 잘 달려왔다가 마지막에 스타디움 안에 와서 자빠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한번 이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주실 분을 우리가 또 처음 모셨습니다. 네, LS증권 리서치 전략팀 정다운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정다운 의원을 여기서 또 뵙네요. 우리 정 의원은 그건데 퀀트 위주로 그죠? 네, 제가 퀄트 원래 담당을 원래 하다가 담당을 하셨고. 네, 이제 전략을 같이 좀 전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략까지 담당하고 계시니까 요즘 어떻게 시장은 잘 짚어오시고 전략은 잘 제시해 오셨어요? 큰 방향성은 뭐 그래도 잘 맞춰온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이제 그까지 되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정다운 리포트나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것까지 짚어내게 되면은. 아니, 지금 저 미국 지표를 가지고 이제 그거 합니다. 어제만 해도 두 개가 나왔잖아요. 물가 네. 지표 또 뭐 네네. 고용 지표 중에 요즘 들어서 부쩍 자주 언급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이제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만 요 두 개의 지표를 어떻게 보셨고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셨는지. 일단 시장이 네.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좀 모든 지표를 해석하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예. 저희는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CPI 먼저 좀 살펴보면은 예.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일부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데이터를 한번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CPI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0.4% MOM을 기록을 했고 YOY는 2.9%, 코어 같은 경우는 0.3% MOM 그리고 3.1% YOY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물가가 다시 리바운드 한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세로 인한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조금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를 생각을 했을 때 예. PCE 물가가
가속할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보였다라는 점이 특히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그 실업순항 청구 건수를 살펴보시면은 이번 주가 좀 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나왔던 이유를 사실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텍사스 지역에서 홍수로 인해서 재난에 따라서 좀 지원금을 받는 게 있었는데 그 신청 기간이 이번 주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용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해석, 그리고 CPI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확인은 됐지만 과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보험성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PI 그 전에 발표된 PPI하고 CPI하고 이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PPI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변동성이 큽니다. PPI 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PPI가 발표가 될 때 아무래도 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뭐 트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큰 맥락에서 일단 관세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물가가 조금은 올라와 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만 그렇게까지 과하진 않다라는 것, 그리고 경기를 생각을 했을 때 경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큰 기반이 되고 시장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시장 역시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바클레이즈,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각각의 업종마다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때 금융업종에서도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컨퍼런스를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현재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시장 역시도 그렇고 경기에 대해서는 침체 우려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소장님이 지금 네.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 이제 스타디움 표현을 주셨잖아요.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시장이 사실 어제까지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열됐다라는 느낌이 사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은 제한적이었고, 네. 다만 이제 어제 밤 미국장을 바라봤을 때에는 약간의 과열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개별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튀는 것들이 생기는 모습이라서 소장님 말씀대로 과열에 대한 우려를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당장은 아니다. 26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미증시에 한해서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미증시가 사실은 저는 좀 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국 증시는 사실 과열됐다라고 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도 이제 지점 세미나를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듣는 얘기들을 보면은 물론 뭐 일부 주식을 안 하시다가 새롭게 좀 유입을 하면서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과거에 21년 코로나 때라든지 이런 시장이 정말 과열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국내 증시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요. 예, 상승 여력이 과열, 지금 현재 상태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보다는 앞으로를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미국 쪽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인지 이게 궁금해요. 그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좋게 봅니다. 예. 둘 다 좋게 보는데
이 미국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이어지려면은 저는 핵심 포인트가 이제 9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하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림에서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고 반대편에 있는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1,390원대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해외 훈풍으로 인해서 이 원화가 약간은 강세로 가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내장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정다운 의원 설명 중에 잠시 나왔던 PPI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한번 보시면은 저 PPI 전월 수치가 마이너스 나오지 않았던가요 이번에? 네네네. 예. 아까 얼핏 보고 지나갔는데 설마 마이너스 그저 봐. 8월 달에 전부 양쪽 다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래픽 작업하면서 설마 마이너스일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PPI가 마이너스 나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오히려 0.4%까지 CPI가 올라가지고 했는데 뭐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저는 뭐 또 수긍도 빠릅니다. 귀도 얇고 그냥 아까 스타디움에 들어온 거 취소하고 42.195 중에 지금 한 35km 정도 달렸다. 그럼 좀 더 갈 수 있다. 라고. 정점. 네. 예. 그래요. 아니 그리고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기존대로 그 기존이라고 하면은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했다가 다시 기존이 50억 원. 네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일관되지 않은 면이 약간 뭔가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가 예.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수 상승을 추가적으로 견인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수의 하단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상법 개정을 1차, 2차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의 주식시장의 구조적으로 약간은 주주들이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여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사를 앉힐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다면은 자신들의 이권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앉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환원율들을 살펴보면은 금융주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주주환원율을 강하게 좀 확대를 한 모습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략 뭐 50% 이상까지도 주주환원율을 높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지수의 그러니까 종목들 대형주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금융주들이 이제는 이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레인지 범위 자체가 약간은 좀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수의 하방이 약간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지수를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부 변수보다는 해외의 변수 특히나 미국에서의 유동성 확대가 이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유동성이 늘어난 것들을 투자단으로 유도를 하고 투자단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익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사실 좀 희미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 여력이 생겼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달 들어서 어제도 우리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1조 넘게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달 들어서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우리 개인들은 지금 상당 규모를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일 그것도 있고 이게 장이 계속 가는 장이라면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털리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털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든지 뭐 둘 중 하나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면은 이 뭘까요? 개인들 생각하기에 다들 9월 들기 전에 뭐 전문가 집단에서 방송에서 9월은 힘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도 갈 거예요. 이런 톤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네.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은 더 진화되고 더 똑똑해진 개인들 보기에 요건 과열이라고 본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한참 갈 길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일찌감치 매물 내놨다가 조금 더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개인 수급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잘한 결정이냐 잘못한 결정이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결과를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 결과를 사실 우리가 또 그거는 봐야 되지만 알 수는 그러니까. 없죠. 다만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릴 때 물론 많이 올랐고 위험해 보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용기를 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네.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이 유동성을 확대를 했고 하반기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SLR 규제 완화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부분이라든지 OBBB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OBBB에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하게 주는 부분들과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했던 게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 근데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고리가 완성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생각했을 때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는 돈을 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관세 때문에 약간은 깨져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불어와 주면서 그 연결고리의 일부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개인 수급이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사실 알 수는 없죠.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더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개인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난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사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이라든지 2007년에 이제 1가구 1펀드 시대가 열렸던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 저기 퀀트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숫자가 납득이 돼야 뭘 이렇게 뷰가 서실 뿐이잖아요. 네. 우리 흔히 대한민국에서 한국 증시 PBR로 따져가지고 막 0.8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대충 사도 별 탈 없더라. 네. 근데 이제 1 위로 올라오면은 또 살짝 그렇죠. 좀 줄이자. 뭐 이런 네네. 어떤 통념이 생겨버렸어요. 네, 지금 그렇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 PBR 같은 경우는 3,000이 대략 한 1배 정도라고 3,000이?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340포인트, 44포인트까지 올라섰으니까 대략 한 1.1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우리가 높았을 때는 장 좋을 때는 어디까지도 가죠? 원래 예전에 PBR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0.8배에서 1.0배를
레인지로 삼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하는 구간에서는 1배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스토리컬리 PBR 하이가 그러니까 고점이 몇이냐라고 하면은 대략 한 1.3배 정도 되고 지금 지수로 보면은 대략 한 3,900포인트 내지는 4,000포인트 정도까지 가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수의 하단 자체가 0.8배에서부터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예. 1.0배라고 봤었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좀 올라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하면 옛날과 같은 시장 구조에서도 1배 이상으로 갔었는데 지금 시장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1배 이상을 가기 위한 조건, 수출 증가율 가속화라는 부분이 사실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나간다라고 우려를 하던 상황에서 약간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장 뭐 고점이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히스토리컬 하이를 트라이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3,900포인트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호.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이제 지수 전체적인 시장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종목을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체감 수익률은 또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국내 증시 지금 주도주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도주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반도체가 제일 좋다라고 반도체,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저희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네.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예.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적이 올라와 줄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금리는 어차피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종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주도주들이 뭐 지주, 뭐 금융주 내지는 뭐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다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수익 기간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도체 쪽, 뭐 하이닉스는 올라온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쉬었던 기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기반에는 AI 투자가 있고 AI 투자를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AI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그 했던 거 오라클하고 오픈 AI 간의 이제 계약 금액이 뭐 3천억 달러인데 야, 저 돈 같으면 미국 달러는 그 3,500억 달러 그냥 퉁 주고 그냥 해결될 것 같은데 큰 돈인데요. 우리도 한 400조 원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픈 AI가 오라클에다가 이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쪽 뭐 네,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은 계약을 걸로 맺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 쪽이 오픈 AI 쪽이죠, 아무래도. 그쵸. 예. 근데 뭔 돈이 있지? 저 요즘 돈 없다고 그러던데. 오픈 AI. 오픈 AI. 예. 무슨 뭐 증자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 하던데. 글쎄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뭐 제 얘기는 예.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이렇게 뭐 유튜브도 썸네일만 보고 건성건성으로 넘어갈 때가 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 돈으로? 얘들 지금 어디서 돈이 나오지? 그러길래 이렇게 뭐 데이터 센터가 됐건 뭐 클라우드 구매가 됐건 오라클에다가 3천억 달러. 와. 그런데 그 소리에 오라클은 그냥 확 한번 날라버렸고. 그러다가 또 한 이틀 또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오면 그냥 땡큐 하고 파는 선수들도 많고. 저 궁금한 게 어제 우리 그 일까지 체크되시는가 몰라. 농심은 왜 그렇게 상한가까지 갔죠? 뭐가 있었길래? 글쎄요, 제가 그 종목까지는 종목까지는. 테슬라는 왜 6%나 올랐죠? 테슬라, 이게 보니까 오늘 궁금해가지고 야, 이 테슬라 같은 게 하루에 6%나 올라. 그래서 테슬라에서 검색을 했는데 네. 다들 뭐 고용가 어떻고 뭐 CPI가 어떻고 해서 이 와중에 테슬라는 6몇 %나 그거 했고
그동안 뭐 했던 오라클은 숨고르기 했다. 그냥 중요에 끝나지 왜를 갖다가 뭐 그게 시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찾고 싶었던 테슬라가 왜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올랐지를 설명해 주는 기사는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급등하는 모습들이 저는 어제가 되게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유의미했다, 하거든요. 지금? 예, 테슬라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뭐 좀 작은 종목들 중에 뭐 오픈도어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근데 무언가 뚜렷하게 기업 자체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기반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후죽순 좀 급등주들이 생기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장을 생각을 했을 때 약간은 좀 과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다소 과열의 조짐은 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과열이 됐다고 뭐 바로 이제 냉각이 되고 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렇다기보다는 과열될 만한 환경들이 강화되거나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아니 지금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 아니면은 이쪽보다는 약간 또 아랫단 밸류체인이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전에 소부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수익률 높여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소부장보다는 칩메이커 쪽이 조금 낫지 않나. 아예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라든지 전자 같은 쪽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같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 네. 뭐 이런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칩메이커들이 증설을 할 때 좀 좋아지는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네. 약간은 타이밍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반도체 쪽에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이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대형주에 해당이 되는 뭐 칩메이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구금 사태, 요거과 연관해서 문제 우리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가 조금 앞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대미 경고일 수도 있고 좀 이제 살살하자 하는 제안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요번 이게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 이쪽에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사람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이스타 비자는 근로를 위한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문제를 삼으려면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뭐 정말 이거는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긴 예. 합니다만 고용 지표가 약간은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를 할 때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좀 발언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을 살림으로써 미국 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을 약간은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 자체가 약간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좀 액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26년에 있을 중간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경기를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에 대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를 살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 뭐 정부를 살릴 수도 없고 정부 지출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도 없고 그러면 투자단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투자에 무언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마스가나 이런 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됩니다. 3,376, 코스닥도 0.7%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요. 84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4,500원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2만 원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35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04만 1천 원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호가가 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5% 하락 예상되고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KB금융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8,300원. HD현대중공업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7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대 상승 예상되죠. 각각 호가 11만 8,900원, 4만 9,300원. 파마리서치도 상승 예상되고요. 펩트론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7,500원. 리가캠바이오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에이벨바이오, 레인보로보틱스 모두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HLB 호가 39,300원, 삼천당제약도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오늘 대형주 쪽으로 아무래도 좀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흐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와 SK하이닉스 지금 뭐 40만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네. 사상 최고치를 열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시장 속성은 그렇죠. 뭐 꺾일 때까지는 꺾이는 게 아니죠. 거기 이제 여기서 다 왔으라고 미리 예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매매 관점에서는 제일 그냥 위험하죠. 아니 그나저나 네. 9월달, 10월달 변동성 크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뷰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각자 본인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 뷰를 믿고 일찌감치 빼셨던 분들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뷰를 믿고가 아니고 그 예. 뷰가 그 자신의 예. 생각과 일치했던 거예요. 보통 그렇죠. 보통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보기에 위로 간다 싶은 사람은 아무리 뭐 하방 전망 갖다가 내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그렇죠. 그것도 예, 맞아요. 그게 사람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듣고 싶은 것만 네. 듣게 되는 거고 그래 맞아 내 맞아요. 생각하고 맞네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나도 팔고 싶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 예. 오늘 좀 줄이자 확정 편향이 있죠. 예, 좀 예. 그런 그게 있죠 그러고 나면 그래야 나중에 편하죠 너 때문에 그래 됐다 이러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 남 탓이 멘탈은 좋죠. 예. 오죽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뭐 리자로 끝나는 말은 하면서 그 머니쇼 플러스에서 주접을 떨었습니다만 뭐 뭐라고요? 시장 우리 저 정다운 애널리스트처럼 숫자로 컨트롤하는 접근도 있고 네. 우리가 실적 따지고 지표 따집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금리고 금리 네. 낮으면 돈 많아져 유동성 좋아져 하는 네. 금리고 심리고 아, 그래서 금리, 예, 심리. 거기다 톱니 톱니. 예, 늘 간다 이래도 간다 저래도 간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하니까 네. 리리리로 가는 네. 거죠 시장. 아, 리리리. 예. 아니 지금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정 의원님 여기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하이닉스가 마침 이제 2레벨까지 오는구나. 그래서 이거 열고 삼성전자 우리 그때 코로나 때 봤던 8만 전자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지수는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면은 설마 싶었던 그 레벨까지도 이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뭐 PBR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좀 네, 드렸었잖아요. 하셨고.
PBR 같은 경우로 이제 시장 전반을 좀 많이 바라보는데 예. ROE 단을 생각을 해보면은 ROE가 개선이 될 수 있냐가 이제 적정한 PBR 레벨을 설정을 하게 되는 네. 중요한 변수이고 지금 6, 7월에 시장이 올라올 때는 ROE랑 PBR을 가지고 이 점을 하나씩 시기마다 찍어보면은 예.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죄송한데 우상향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결국 에쿼티에 대해서 수익성에 따라 적정한 멀티플을 준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6, 7월과 같은 경우는 이제 ROE에 대한 개선,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없을 때 멀티플이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차트를 그려보면은 점이 위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으로 이동한다. ROE가 개선이 되면서 적정한 멀티플이 올라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ROE가 얼마나 올라가니까 PBR을 몇 배를 줘야 되냐라는 문제로 넘어가겠죠. 근데 ROE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쉽게도 당장 이익 컨센서스가 그렇게까지 가시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단에 대해서 얼마를 봐야 되냐, 그래서 ROE가 몇이고 적정 PBR 몇이냐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내년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년에 버블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이성적으로 지수 상단 레벨을 먼저 잡고 가기보다는 좋을 때를 최대한 즐겨나가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을 때 즐겨 나가자. 근데 살짝 어떤 그거는 이제 결국 버블이 이어질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어쨌거나 과열은 조금 느끼고 계시는 거구만. 과열 조짐이 일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9월 달에 약간 좀 그게 있잖아요. 약간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레포 금리도 좀 급등을 하고 이러면서 살짝 단기 자금에 약간 경색이 올 수도 있다. 9월 하반월에 접어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9월 하반월에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장기 금리가 너무나 걱정이 되다 보니까 단기채를 중심으로 예.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을 좀 끌어오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뭐 CMA라든지 MMF라든지 이런 그 얘기 예. 저희가 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9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지금 2021년 10월 이후 지금 최대치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둔화 쪽으로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눈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호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374, 0.9% 또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0.59% 올라갑니다. 839.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3% 상승합니다. 74,500원. 와, SK하이닉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5% 넘게 올라갑니다. 32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7% 올라갑니다. 35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99,000원, 0.6% 떨어집니다. 현대차도 하락합니다. 지금 222,000원이고요. 기아도 떨어집니다. 106,300원. KB금융 올라갑니다. 118,500원이고 HD현대중공업은 1.3% 하락 중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지금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477,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7% 올라갑니다. 119,100원.
에코프로도 1.6% 상승 중이고요. 펩트론도 1.7% 올라갑니다. 31만 6,500원. 파마리서치도 지금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리가켄바이오는 약보합입니다. 15만 3,500원. 그리고 ABL바이오는 10만 4,800원으로 0.5% 하락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상승합니다. 29만 1,500원이고 HLB 3,000당제약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제도 이제 식품 관련주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서 저희 이제 국내 증시 좀 정리해주는 코너에서 냉동김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양이 13% 급등합니다. 5,230원 선 그리고 풀무원도 6% 강세입니다. 15,640원이고요. 농심 어제 19%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 또 올라갑니다. 16% 급등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6만 7천 원. 자, 그리고 우양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대상 크라운제과 CJ 프레스웨이 그리고 S&D 빙그레 CJ 제일제당 롯데 웰푸드 오늘 식품주 다 좋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쪽도 아까 보셨다시피 흐름 좋아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3D 랜드 쪽이라든지 뉴로모픽 반도체 재료 부품 이쪽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3D 랜드 쪽으로 좀 볼게요. PSK가 지금 6% 강세입니다. 27,450원이고요. 원익 QNC도 6% 올라가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5% 이상 상승합니다. 26,500원 그리고 테스도 3.6% 상승 중이고 PSK홀딩스도 2% 올라갑니다. 39,450원 유진테크, DNF, 테스 다 올라가고요. 원익 IPS, 유니테스트, DNF 다 좋습니다. 오늘 3D 랜드 쪽도 흐름 좋고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서는 네페스가 각각 4%, 3% 상승세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2%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다 좋아요. 음식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좋고 MSC 같은 경우는 음식료 섹터에서 지금 상한가입니다. 12,490원. 그리고 오뚜기도 9% 강세고요. 사도동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4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796억 원, 그리고 기관은 3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2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7억 원, 5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는 지금 1,600개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1원 80전 하락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에요. 음식료 섹터,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네요. 네. 예. 진짜 외국인들이 얘들이 선순지 요럴 때 그냥 탁탁 차이 실현하는 우리 개인들이 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쨌거나 얘들이 만들어내요. 요새 이제 기울기가 또 굉장히 또 가팔라졌습니다. 보면 우리 일봉이나 주봉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지금 바른 공중에 붕 떠 있고 이평선에서 한창 위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뭔가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확 그게 느껴지네요. 근데 환율이 너무 안 움직인다. 그래요. 아까 결국은 유동성에 관한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조금 마무리를 짓자면요. 네. 기본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죠. 거고 네. CMA 계좌나 MMF나 이런 단기 파킹성 자금들이 워낙 지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 단기 자금 시장의 우려들은 약간은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FOMC를 통해서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약간 혼란이 느껴지면은 불안이 네네. 느껴지면 연준이 또 네. 나설 것이다. 우리 지금 예탁금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규모가? 그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많고. 올라서 있고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는 높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높은 집까지는 그 정도는 체크를 아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순매수, 순매도만 따지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또 개인들 중에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신용도 쓰실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도. 네네. 그쪽 규모는 어때요, 요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용 자체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금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비율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한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우려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의 신용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당장은 큰 우려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지금 현 랠리를 그렇게 불안하기보다는 상당히 뭐 일리 있는 랠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네. 어허, 예. 이제 좀 그거 섹터 좀 짚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오늘도 보니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지수도 날아가고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만 바이오 쪽에서도 가는 놈, 못 가는 놈 구분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럴 때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차라리 어떻게 보세요? ETF가 낫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종목 발굴을 나서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상당히 뭐 좀 개인의 선택과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냐의 여력에 따라서 네.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시장 전반을 바라보면은 일단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 기존의 금리가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힘들었던 쪽이 있고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성장해 나가는 쪽이 있거든요. 예. 근데 후자가 이제 기존의 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들, 뭐 조방원이라고 네.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고통받던 쪽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조금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소외주 단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음식료 농심 얘기하셔가지고 예. 찾아보니까 예. 이제 10일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라면 쪽이 예. 괜찮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농심이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농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음식료 쪽, 필수 소비재 쪽을 보시면은 주가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서는 그림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뭐 종목을 투자를 해라, ETF를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컨셉을 딱 잡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소외되었던 것들 중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것들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주도주를 중에서 지금 당장은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를 생각했을 때 더 갈 수 있는 걸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종목이라든지 컨셉 자체를 좀 발굴하는 모습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면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아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30만 원을 뚫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40만 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반도체 쪽이 이제 차기 주도주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선호하는 섹터가 지금은 반도체 쪽 그리고 나머지 원래 주도주 영역에서는 저희는 전력기계 쪽이 제일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전력기기. 생각을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이라든지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증권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도 저희는 그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면 뭐 네. 음식료 쪽. 네, 음식료 포함이죠.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을 네. 드려보면 반도체는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주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가 증권주는 지금 당장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시장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증권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보고 있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주들이 권익을 주장을 하려면 사실 기업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쉽진 않습니다. 대규모 장비 투자가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심지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시클리컬이에요. 그래서 네. 수요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도 조금은 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향후에 주주들이 좀 주장할 만한, 권익을 주장할 만한 거리들이 있는 게 그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주도주 쪽에서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전력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AI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력기계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비싼 것들을 바라볼 때 관건은 지금 비싸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땡겨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기대감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려면은 실적 추정치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정책 방향을 생각했을 때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소버린 AI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추론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를 생각을 했을 때 전력기기 AI에 대한 투자들이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저희는 전력기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근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몇 개 종목들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 엄청난 단타 대회가 벌어지고 있네요. 어제는 농심이더니 이제 농심에 비해서 덜 올랐던 농심홀딩스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막 16.8% 뭐 이러다가 지금은 5.8%. 98,400원이 고점인데 현재는 89,000원. 어마무시한 지금 그 게임이 펼쳐지고 있네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잖아요. 라면 얼마나 더 팔렸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밸류체인. 소비자 쪽 여쭤본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SK하이닉스 가면은 직접적인 밸류체인 한미 반도체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9만 원대인데, 오늘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사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 직접적인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잖아요. 네네. 한미 반도체 그런 의미에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업황 전반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도 긍정적으로 가겠죠. 근데 제가 뭐 종목단을 사실 그렇게까지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드리기는 저희가 좀 규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IT 쪽에 대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희는 뭐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와중에 환율은 왜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 보세요? 그쵸. 꼼짝을 못하네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예. 합니다. 앞으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사는 조건으로서 이제 환율이 원화가 좀 강세 흐름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좀 걱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 뭐 며칠 동안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추이를 그려놓고 보면은 환율이 고점을 기록하고 하기 이전 혹은 이후 전후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먼저 도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자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산 전략은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식이라고 한다면 채권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떤 식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금리가 꾸준히 좀 인하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미국채 쪽이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전반적인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유동성이 좀 풀려나가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의 성장성을 부각을 시킨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채를 통해서 조금의 안정성과 뭐 수익을 좀 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수익률로 치면은 업사이드 여력이 주식 쪽이 여전히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질문이 좀 딸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정다운 위원이 좀 저희 비즈 나오시면서 준비한 요거는 얘기하겠다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네, 사실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뭐, 예. 글쎄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지만 본질을 생각을 했을 때 기업이 달라질 수 있고 혹은 기업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한지 혹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음식료주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본 거고, 주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사실 시장의 이제 동인 자체가 지금은 매크로 변수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바라봤을 때에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쪽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저는 시장이 사실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정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수 ETF를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에서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